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오늘 이 7월 7일에 7월 모의고사를 다들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 과목인 수학원 수학2에 이어 선택 과목 확통, 리적, 기하 순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인스타 DM 및 유튜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공통 과목의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4는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쳐지고 로그 2의 8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야. 따라서 2 더하기 3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끝나죠? 1 더하기 3이니까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미분을 하래요. 그러면 2x-a인데 거기다 1 넣으면 0 나와. 따라서 2-a가 0인 거니까 a의 값이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이 왼쪽 읽어주시면 2가 될 것이고 1의 우극한이야. 이 오른쪽 읽어주시면 마이너스 1. 계산해주시면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얘 좌변은 5의 2x-7인 거고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럼 미시에 지금 1보다 크니까 그냥 부등호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럼 위에 것끼리만 비교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얘 넘어와. 그럼 3x 마이너스 7 넘어가면 9. 따라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일단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3개죠.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그냥 무시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각기 지금 3,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고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곱의 형태니까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줄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9다. 근데 얘 값이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지. 얘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25분의 16은 플러스 되고 얘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2로 양변을 나누어 주시면 8, 25분의 8,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A의 원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항이 만약에 정수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항이 된대. 그리고 전항이 정수가 만약에 아니면 이 과정을 거친대요. 정수지. 그럼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첫 번째 A의 2가 되려면. 그러니까 5-10분의 10이라고 해서 4가 됩니다. 또 정수니까 A의 3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요. 5-4분의 10. 그럼 얘는 2분의 5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5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4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밑에 걸 따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3. 즉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A의 5 같은 경우에는, 자, 정수죠.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해주시면 5 더하기, 자,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4개마다 반복되는 주기가 4짜리인 이런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 A의 9를 구하라고 한 게 A의 1과 똑같은 거고 A의 12는 A의 4와 같네. 따라서 얘랑 계산해 주시면 8,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뭐 N항까지 합을 이거라고 하지. 그리고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어요. 얘랑 얘 이렇게. 그리고 A의 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 좀 변형을 해주면 이 A는 얘 등비수열의 합공식 쓸게요. R-1분의 초항에다가 R의 n승-1 그리고 더하기 R-1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R-1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R 플러스 1만 남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 양변을 A로 약분하면 여기 이렇게 죽어요. 그럼 결론만 좀 쓰면 이 2는 R 플러스 1에다가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즉 얘는 R제곱 플러스 2R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2 이렇게 죽는 거예요. 는 0. 따라서 R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그러니까 이 옆에 것도 우리가 만족을 해줘야 돼.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R이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된다. 그럼 얘를 이제 보시면 R이 마이너스 2면 얘 좌변이 4. 64A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의 제곱은 16분의 1이다.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의 값은 4분의 1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의 5의 값은 A의 1에다가 R의 4제곱. 즉 4분의 1에다가 이거 4제곱 하시면 16이 되죠. 약분하시면 4가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N에 대하여 얘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지.
그 문제에서 F4랑 27을 구하래요. 자, 첫 번째 A의 값이 4인 경우로 관찰 한번 해볼게요. F4 구하려고. 그러면 A의 n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4의 n분의 3이지. 즉 2의 n분의 6이지. 그럼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의 값이 뭐 1, 2, 3, 6 얘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고 하는데 제일 커지려면 n의 최대값. 따라서 f의 4, f의 4의 값은 n이 제일 크려면 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a의 값이 27일 때를 관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a의 n분의 3에서 27의 n분의 3인 거고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n은 얘 9의 약수가 돼야지만 이 값이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그럼 제일 크면 f27이라고 할 거고 걔가 이제 9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15. 따라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얘 이 코사인을 갖다가 사인으로 좀 바꾸어 줍시다.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5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전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여기 3에다가 1 빼는 거니까 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그러면 3 사인 x에다가 여기다가 사인 x에다가 2, 1 마이너스 플러스. 즉 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사인 x가 3분의 1 또는 2가 될 텐데 사인의 값은 풀마 1이 맥스이고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요. 자, 이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0은 포함하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빵꾸 뚫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y는 sin x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제 얘와 얘의 합을 구하려면 그럼 얘는 여기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 값이 x가 2분의 3파이일 때잖아요. 따라서 얘 더하기 얘는 얘가 2배 있는 거다. 가운데 값이니까. 즉 3파이다 라고 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g가 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x는 10과 fg가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 C, B의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얘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차근차근 얘네들을 좌표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좌표가 일단 10으로 시작하고 얘도 10 이렇게. 그러면 일단 f에다가 10을 넣어봐. 여기다가 10 넣으면 y값이 2분의 1 로그 a의 9 빼기 2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g에다가 10 넣으면 로그 a분의 1에다가 10 넣었으니까 8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미시즈가 a분의 1이니까 우리는 이 a분의 1을 a로 바꿔주시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y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2지. 근데 얘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때 이 x값을 찾아줘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죽으니까 0이 되겠죠? 로그의 값이 0이 되려면 진수의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2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넓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를 빼는 거죠. 따라서 8인 거고 밑변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y값에서 얘 y값이 얘를 빼주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로그 a의 9에다가 플러스 로그 a의 8에다가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이다. 얘 값이 28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4니까 4를 이렇게 약분하면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3이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10 이렇게 나타내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로그 a의 24가 10이다. 자, 따라서 a의 10인 2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다항함수 fx는 얘를 만족한대. 자,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한 거지. 즉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2이고 2차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x가 3이 아닐 땐 얘야. 그리고 x가 3일 때 얘는 그냥 1이야. 근데 두 함수를 곱하면 연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얘가 지금 정의가 안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맞죠? 자,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갈 때 x-3분의 1 얘는 지금 밑에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fx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려면 여기다 fx 곱해 볼게요. fx 자,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말이 되게 하려면 얘가 무조건 인수가 0분의 0 꼴이 돼야겠지. 여기 수렴을 하려면. 그럼 이제 여기가 x-3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는 2이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 이렇게 약분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2만 한 개 남고 여기 뒤에 어떤 게 붙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는 얘 fx가 2에다가 x-3을 인수로 갖고 뭐 하나 붙는 거기 때문에 3 넣으면 0 나와. 그 말인즉슨 이 위에도 똑같이 0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x-3이 아니라면 0이 안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얘인 거지. 즉 fx라는 게 2의 x-3의 제곱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두 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한번 넣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야. 2, 4, 8.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빈칸 이제 문제로서 앞뒤를 좀 잘 보면서 조율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이야. 즉 A1이 1이다. 이런 거 이제 준 거고. 자, 볼게요. 뭐 별에서 뭐 기억을 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 이거 임으로 라는 말이 나왔죠. 요거 임으로래. 자, 그럼 얘는 S의 1부터 Sn까지 다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S의 1부터 S의 n-1까지 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S의 n이 나오겠지. 그럼 S의 n이 자, 왼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S끼리 이렇게 묶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요 좌변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N으로 묶어. 마이너스 S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는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이제 n에 대하여 뭐 이제 이다 해서 쭉쭉쭉 써 있는데 nan을 구하고 뭐 얘를 합치는 걸 구하래. 자, 그럼 여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2부터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2를 한번 넣어줍시다. 그럼 3a의 3은 로그 2에다가 2 넣으시면 3분의 4 이렇게.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4a의 4는 로그 2의 4분의 5다. 그리고 5a의 5는 로그 2의 5분의 6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na의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a의 n은 로그 2의 n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서 얘가 나가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a1, 2a2까지 필요한 거지. 3a3부터 여기는 써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위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2a의 2, 1a의 1 얘네들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1a의 1은 1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2a의 2 같은 경우에는 얘 보시면 2s의 2가 요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의 1이라는 건 우리가 1이라는 걸 알죠. 1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a의 1 더하기 2a의 2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야. 즉 얘랑 계산하면 빼기 1이다. 이렇게. 즉 2a2는 로그 2의 2분의 3이야.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 있죠? 다 더하라고 한 거. 그게 이제 요 빈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 더해 주시면 2분의 3, 여기는 이제 3분의 4, 다 더하면 로그끼리는 진수끼리 곱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4분의 5, n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고.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합친 거를 쭉 계산을 해주면 로그 2의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거기다가 더하기 2에 1을 더하는 거죠. 로그 2에 2를 더하는 거죠. 즉 로그 2에 n 플러스 1이 된다. 얘를 곱하면 요게 다에 알맞은 식으로 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이제 F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8 한번 넣으면 9야. 빼기 G에다가 8 넣으면 여기다 8 한번 넣어주세요. 그럼 로그 2에 8분의 9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9분의 8 이렇게 역수가 돼. 진수가. 마이너스 1제곱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H의 8은 여기다 8 넣으세요. 그럼 플러스 로그 2의 9죠. 얘를 계산해주면 로그 2의 8이야. 자, 로그 2의 8은 3이죠. 그럼 9 더하기 3은 12.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t가 0일 때, 즉 출발할 때 원점을 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일 건데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옳은 걸 찾으시오. 자, 그럼 일단 속도 함수를 우리가 좀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는 0하고 2초에서 이렇게 그늘 갖는 2차 함수 개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t가 2일 때 p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부호와 연관이 있으니까 속도의 부호가 여기서 바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얘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점 p가 출발한 후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즉 2초일 때 기억이 쓰이는 거지. 2초일 때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일단 0에서 시작을 해요. 원점에서. 일단 여기 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공식 쓸게요. 6분의 최고치한 계수가 3인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2. 그럼 3이 6 약분되면 4만 남지. 그러니까 이 면적이 4야. 근데 부호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4만큼 간 거지.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위치가 마이너스 4다. 이 말도 이제 맞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점 P가 시각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걸 구하래요.
그럼 이거 가속도 구하려면 얘 미분하세요. 6t-6이지. 이게 12가 돼야 돼, 가속도가. 그러면 얘 넘어가시면 18이야. 그러니까 t가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0부터 2초까지는 4만큼 움직인 거 알잖아. 니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2에서 3까지 여기도 사실은 4거든요. 이게 2대1. 근데 그거는 그냥 적분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얘 그냥 적분하세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 계산해 주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2하고 3. 그럼 3 넣으시면 27 마이너스 27이니까 죽는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12. 즉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면적도 4야. 이동한 거리는 여기 4 해서 8만큼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도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요 3차 함수제는 이 3차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알파 0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럼 일단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개형을 좀 그려주면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근이 있어요. 근 이렇게. 이 세 개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간격이 일정해야 된대. 근데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지 지금.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려면 반드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얘는 y는 f'x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고 두 근을 더 알려줬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는 9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fx의 개형을 추론을 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일단 극소 찍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극대 찍고 얘가 바로 y는 fx의 개형입니다. 근데 y는 9를 그어서 즉 y는 9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즉 얘가 y는 9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f의 알파가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여기 알파 요 점은 알파 콤마 마이너스 16. 자, 요 점은 베타 콤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요 점대칭이니까 얘는 요렇게 이 선대칭 x는 0대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자, 함수 gx에 대하여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해주면 gx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일단 나뉘죠. 0인 경우와 마이너스 2f'x로 나뉩니다. 이제 0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좀 그려주시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배의 f'x래. 즉 0보다 작을 때에 그럼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밀어버려. 이렇게 밀어버려. 0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양수 쪽이니까 0. 이쪽도 양수 쪽이니까 0이 돼요. 이렇게 0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f'x.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 올라오면서 2배가 되는 거야. 볼록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배 하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쫙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따라서 얘는 y는 gx의 개형은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이 간격이 일정하니까 베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죠. 마이너스 알파라는 요런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아예 함수로 이제 잡아보자. 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고 4차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미분하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4가 되겠네. 그리고 세근이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x다. 그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주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0 넣어서 9가 나와야 되지 fx가. 그러니까 0 넣어서 9니까 적분상수가 9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장면에서 알파를 넣은 게 마이너스 16 나온다라고 식을 세울게요. 알파 넣어보시면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의 4제곱, 여기다 알파 넣으면 4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16, 얘로 넘어와. 25야. 그 다음에 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알파의 4제곱. 따라서 알파 제곱은 5고 알파는 풀마 루트 5인데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고 여기는 그냥 루트 5야.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는 요 gx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계산하라며. 0부터 10까지 계산하면 우리는 지금 x축이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x축이지. 근데 0부터 10까지라는 거는 루트 5부터 10까지 싹 다 0인데 그죠? 그러니까 0이니까 일단 무시를 하고 계산 적분 여기 면적이 0인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말고 0부터 5까지 여기만 계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f'(x) 여기 면적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의 면적은 자, 도함수의 면적은 원함수에서의 이 함수값의 변화야. 즉 9와 16의 차이. 이 사이 이 간격이 25만큼 차이 나죠. 여기 면적이라고 그게. 근데 f'의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2배를 하려면 이 면적 양수로 계산하면 즉 여기 면적이 5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도함수와 원함수의 이 관계 이런 게 출제가 된 거고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일단 밑에가 0으로 가지. 그럼 위도 반드시 0으로 가야 수렴을 합니다.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여기 4가 나오려면 x 플러스 3이 필요해. 그럼 여기 a의 값이 3이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치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b의 값은 2야. 따라서 더해주시면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f'이 주어져 있고 f1이 5래. 그럼 얘를 이제 적분해요. 그러면 f의 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1 넣어서 5 나온다고 할게. 1 넣어봐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계산하면은 얘네들을 다 주고 따라서 c의 값이 바로 이 적분상수가 5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2를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f의 2는 8 더하기 얘는 12 얘는 빼기 8 플러스 5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죽으니까 계산하시면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예의 x가 1에서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이 예의 값과 같게 되도록 하는 양수 a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래.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3-1분의 3을 한번 먼저 넣어주시면 27 플러스 3a야 빼기 1 한번 넣어주시면 1 플러스 a 는 자 미분에서 a를 넣을 거죠. 일단 미분한 거를 한번 구해보시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a죠. 여기다 a 넣어봐. 그러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a 얘의 값이 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 거 계산하면 26 플러스 2a니까 2로 나누면 13 플러스 a는 이렇게 3a의 제곱 플러스 a 그럼 a 죽고 문제에서 물어본 형태가 3a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 값은 바로 1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 함수 hx가 얘네들을 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 h'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미분해서 곱에 미분한 다음에 2 넣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이렇게 하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해서 2 넣고 뒤에 거는 그냥 더하기 앞에 거 그냥 2 넣고 뒤에 거 미분해서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을 하는 거니까 위에다 자, 첫 번째 f의 2의 값이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 뭐 로피탈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정석대로 할게요. 요 4가 f의 2지. 밑에는 x-2에다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극한 보내면 4죠, 4. 그럼 4니까 양변에 곱하면 오른쪽이 8이 되겠지. 즉 이 왼쪽의 정의가 미분계수의 정의 f'2지. 그러니까 f'2는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정보를 더 여기서 이제 얻을 겁니다. 그러면 또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을 하는 거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자 위에도 2를 한번 넣어주시면 0이 돼야 되니까 g2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 대신에 마이너스 g2라고 써주시면 얘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g'2는 8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8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자 f의 2의 값은 4라는 거죠. 그럼 얘는 4인데 얘는 이제 8인 거지. 여기 이렇게. 그 4, 8에 32야.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C에 대하여 자, 이 점 C에 대하여 BC가 12루트 1에 여기가 12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CAB, CA의 B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으면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가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은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분 A의 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 D에 대하여 자,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S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 이제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AB의 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2R 이렇게 놓을게요. R이 스몰 반지름인 거니까 2R로 놓으면 우리는 2R분의 12루트 2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사인은 3분의 2루트 2야. 양변에다 루트 2로 나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6이지. 따라서 요 아래 값 있지. 이 아래 값은 여기다 곱해주시면 이렇게 얘는 2분의 3을 곱해요. 이렇게 하면은 3인 거니까 9네.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 전체가 18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지름이 18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5대 4로 내분한다며. 그러니까 10대 8인 거죠. 이렇게. 맞죠? 전체가 18인 거니까 여기가 10, 여기는 8 이렇게.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얻겠네. 18분의 6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여기가 우리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x의 길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계산해 주시면 x의 제곱은 36 플러스 100에다가 마이너스 2, 6, 10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를 약분하면 2가 될 것이고 136에서 40을 빼주시면 96이 될 거고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96이야. 루트 96. 그럼 96을 갖다가 4로 나누시면 4, 2, 8, 4, 46, 또 4, 6에 24 이렇게 되니까 4루트 6이네. 얘는 4루트 6.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써주면 사인 세타분의 즉 3분의 2 루트 2분의 4 루트 6은 2 라지 r이다 라고 써주고 얘는 루트 2로 이렇게 나누시면은 루트 3만 남겠죠? 따라서 2랑 이렇게 나누면 2만 남겠죠? 그러면 6 루트 3이네. 얘가 6 루트 3. 따라서 라지 r은 3 루트 3이야. 그럼 3 루트 3이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27 파이네. 이거를 이제 파이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래.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런 말 중요한 거죠. 이런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가조건. 초항이 공차보다 작거나 같다. 그 나조건에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때 요 값일 때 얘 값을 구하래요. 이제 A의 16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A 플러스 15D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럼 D가 공차인데 공차도 자연수여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가 이제 D라고 했으니까 일정하게 자연수여야지 전체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이면 이게 성립 안 하고 4도 안 되고 6 되면 딱 90 몇인 거 알겠죠. D가 6인 경우가 되는 거지. D가 7이면 넘어가니까 또. 그러니까 D가 6일 때 A1의 값이 1일 수도 있고 1, 3, 4, 5, 6 얘네들은 후보인 거예요. 왜냐면 가조건에서 D보단 작거나 같다며 이렇게 같은 것까지는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2 같은 경우에는 A의 1에다가 6을 더한 거야. A 플러스 6이다. 그 다음에 A의 K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6이다.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3K 마이너스 이게 6이다. 그럼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중항을 써야겠네. 얘 제곱이죠. 따라서 6K 플러스 A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6에다가 얘 전개 한번 해주시면 18K 마이너스 12 플러스 A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좀 관찰하면서 그 자연수 K, 이 K가 3 이상인 그 K가 있는 그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1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6K-5의 제곱은 A1은 1이야. 그러니까 7 곱하기 얘는 1 한번 넣어주시면 18K-11 이렇게. 자, 여기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K가 3일 때부터 관찰을 한번 해줄게요. K가 3이면 좌변이 13의 제곱, 즉 169가 되겠지. 자, 우변은 여기다 3 한번 넣어주시면 18 곱하기 3, 24. 에다가 54니까 11을 빼주시면 43이네요. 따라서 7을 곱해보시면 7, 3, 21, 7, 4, 28, 301이야. 301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니까 K가 3이면 안 돼요. 그리고 K가 4일 대로 관찰해주시면 K가 4야. 24에서 5를 빼주시면 19지. 그럼 19의 제곱은 19 곱하기 19는 20-1의 제곱이니까 뭐 400에서 40 빼고 1 더한다고 생각하면 361이야. 그럼 따라서 K의 값이 4니까 넣어주시면 36이 두 개 있으니까 72. 72에서 11을 빼면 61이죠? 76에 42니까 427이다 라고 해서 얘가 더 큽니다. 그럼 K가 이제 5일 때도 관찰해 주시면 일단 5 한번 넣어볼게요. 6, 5, 30에서 5 빼면 25지. 25의 제곱은 625점. 그래서 여기다 5 한번 넣어주시면 얘는 5, 8에 40에다가 90. 90에서 11을 빼면 79에다가 7 곱하면 7, 9, 63, 7, 7에 49, 그리고 55 이렇게. 553이죠?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같아지는 순간은 없는 거야. 따라서 A의 값이 1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A의 값이 2인 경우로 볼게요. A가 이제 2면 6K-4의 제곱은 A가 이제 2라고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8에다가 2 한번 넣어보면 18K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 일단 2로 한번 나누자. 2로 한번 나누고 또 2로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는 4로 나눠야겠지. 따라서 이 8이
2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로 나누시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K가 3일 때부터 관찰이, 여기 왼쪽은 3이면 9에다가 2 빼니까 7, 즉 49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3 넣어보세요. 오른쪽에 3 넣어보세요. 그러면 18 곱하기 3은 54, 10 빼면 44, 그럼 2배 하면 88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자, 그럼 K가 4일 때를 관찰해 볼게요. K가 4면 12에서 2 빼니까 10, 따라서 100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4 한번 넣어주시면 72에서 10 빼면 62에다가 2배를 하면 124다 라고 해서 얘가 더 큽니다. 그럼 K가 이제 5일 때를 관찰해주면 5 한번 넣으면 15, 15에서 2 빼면 13이니까 169죠. 자, 여기다가도 5 한번 넣어주시면 5에다가 40이니까 90에서 10 빼면 80, 2배 하면 160 이렇게. 그러니까 같아지는 순간이 없어서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A도 2가 아니라는 거야. A가 이제 그 다음에 3인 걸 해봐야겠지. A가 3인 걸 해보면 6K-3의 제곱. 그리고 A가 3이면 9에다가 여기다 3 한번 넣어주시면 18K- 여기 3인 거니까 9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3으로 나누면 3의 제곱이지. 얘는 9 이렇게 9 다 나누고 여기는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2에다가 1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K가 3일 때 관찰할게요. 3 한번 넣어주시면 6에다가 1배니까 5, 좌변에 25, 오른쪽은 3 곱하면 3, 8에 24니까 54에서 9를 빼면 4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따라서 K가 이제 4일대로 관찰해볼게요. 얘가 더 커요. 그럼 K가 4면 얘는 8에다가 1 빼니까 7이야. 7, 7에 49, 여기도 4 한번 넣으면 얘는 72에다가 9를 빼는 거니까 3, 63, 얘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K가 5일대로 관찰해보시면 K가 5면 얘는 지금 9니까 9, 9, 81이야. 여기도 이제 5면은 90에서 9를 빼는 거니까 81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K가 5인 거고 A의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3이고 D가 6이야. 그 문제에서 A의 20, A20은 A1에다가 19 곱하기 D다 라고 해서 19 곱하기 6을 계산을 해주시면 6, 9, 54 그리고 114에다가 3 더하면 1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있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마음 편하게 그냥 fx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쭉 그려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가 이제 현재 3이 있을 때 얘 근은 0,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고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K에다가 1을 넣으면서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뒤쪽을 좀 관찰을 해줄게요. 평행이동된 모양이니까. 그럼 K가 1일 때, 즉 3부터 1 한번 넣어주시면 9까지. 여기 3, 6, 그 다음에 여기에 9가 있을 때 여기 구간을 우리가 그릴 거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K가 1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F, X-6. 그럼 오른쪽으로 6만큼 평행이동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원점이 6이 가운데로 오겠지. 네, 반띵 하래요, 반띵. 그러면 요렇게 낮아질 거고 요렇게 낮아지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한번 넣어주시면 9부터 2 넣으시면은 15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12, 여기가 15. 다음 요쪽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2 넣으시면 12고 여기는 3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2만큼 얘 빨간색이 평행이동 할 건데 위아래로 3분의 1 토막만큼 내려간다고.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이제 내려간다고. 이게 쭉쭉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을 딱 그을 건데, 그래서 y는 n을 그을 건데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그때 이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요 값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x값이 루트 3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합시다. 여기가 몇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연수 n이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3 되면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얘를 계산해. x제곱 마이너스 9잖아요. 즉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는 순간 얘는 3이 될 것이고 빼면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6 루트 3. 앞에 있는 거는 3분의 2 루트 3. 그럼 루트 3 루트 3, 3일의 약분대. 그러니까 6이 12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맨 위에 높이가 12가 되는 거고 얘는 그 12를 갖다가 2로 나누는 거지. 처음에 일단 반띵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높이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3으로 나누려면 얘를.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눴죠 이거. 그 다음에 4로 나누세요. 그럼 3이 되겠지. 5로 나누시면 5분의 12. 6으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7분의 12. 8로 나누면 8분의 12. 9분의 1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줄일게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시면 10분의 12, 11분의 12, 12분의 1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거야. 근데 12분의 12라는 건 여기까지가 이제 1인 거지. 12분의 12 얘까지가 1인 겁니다. 자,
자, 문제에서 y는 n을 그을 건데 이게 1일 때로 관찰할게요. y는 1을 그어봐, 1. 그럼 이제 얘랑은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 볼록 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네들은 두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얘네는 아직 y는 1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두 점씩 만나겠죠. 그럼 얘도 두 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나, 11개가 두 개씩 만나니까 22에다가 여기 한 점이니까 23이야. 일단 n 1일 땐. 얘가 A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2 같은 경우에는 y는 2를 그어. y는 2를 그으면 일단 얘는 2들보다 다 낮으니까 안 만나요, 얘네들은. 그 y는 2는 얘는 다 두 점씩 만나. 따라서 10.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지, 11. 그 다음에 A의 3 같은 경우에는 y는 3과 그어요. 그러니까 얘는 3보다 낮은 애들이니까 안 만나. 얘도 2,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6에다가 1 넣어주시면 7이야, 7. 자, 그 다음에 A의 4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4랑 만나는 애들. 그럼 얘는 작으니까 안 만나고, 얘는 두 점, 한 점이야. 그러니까 총 5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의 5를 구해보시면, y는 5랑 만나니까 얘는 안 만나요. 얘네들은 두 점 만나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의 6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우리는 A의 6 구하고 A의 7 구하고 구할 거예요. A의 6은 얘랑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두 점 만나지. 즉 3이야. 그 다음에 그럼 얘는 A의 7 같은 경우에는 n이 7인 거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 그럼 얘랑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A의 7, 2, A의 8도 2, A의 9도 2,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쓰자. A의 10도 2, A의 11도 2, A의 12가 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 Y는 12를 딱 그어주면 여기만 만나니까. 저 나머지 얘네도 다 계산을 해주시면 얘 더하면 34. 자, 34에다가 얘 더하면 12고 12에다가 4 더하면 16. 따라서 여기까지가 50이야, 50. 그리고 요거 4개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또 10 추가되니까 60. 60에다가 이거 2개 더하면 4니까 6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22번 문항까지 공통 번호였고,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즉, A 교 B가 0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합을 우리가 구할 때 PA 더하기 PB 빼기 0이지. 교집합이 0인 거니까. 그럼 얘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12분의 10.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B의 값은 6분의 5다라고 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항식 예의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7c2에다가 2x의 제곱 1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21인 거죠. 따라서 2의 제곱은 4야. 따라서 계산하면 8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의 문제를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다. 확률의 총합이 일단 1이잖아요. 따라서 얘 더해주시면 3a가 1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a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면 없는 거고, 곱하시면 플러스 2분의 3a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a인 거고, a의 값은 3분의 1이야. 따라서 6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얘가 성립할 확률을 구하래. 자, 일단 제곱끼리 다 더해서 2가 되려면 일단 1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요 3개의 덩어리들 중에서 자, 1을 만들려면 얘는 A가 1이거나 3이거나 B는 2거나 4거나 그리고 C는 3이거나 5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하나는 반드시 만약에 얘네 둘이 1 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A가 반드시 2여야 돼. 그래야지 얘가 죽잖아.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누가 죽을 건지를 먼저 골라줍니다. 그럼 3개 중에서 한 개를 일단 골라. 그러면 먼저 누군가가 죽겠죠. 얘가 죽든 얘가 죽는다고 치자. 그러니까 A가 2라고 치자고. 그래서 A가 2면 이 값은 죽는 거고. 자, 여기서 B는 2 또는 4. C도 3 또는 5.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따라서 2 곱하기 2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전체는 6, 6, 6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 3번 던진댔으니까. 3, 2, 6 약분하고 2랑 요거 약분하면 3. 3, 6, 18분의 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3개의 문자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두 문자 B,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해서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도록 하래.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문자 B와 C 사이에 한 개만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개가 A가 되는 거지. A는 반드시 와야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묶어 이렇게. 나머지 문자들은 D, E, F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D, E, F 이렇게 해서 총 4덩어리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B, C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조건 딱 만족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B와 C 사이에 요 A를 포함해서 나머지 한 개가 더 오는 거예요. 즉 2개가 오는 거지.
그럼 D 올래, E 올래, F 올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3 곱하기로 시작을 해서 D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묶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 F야. 일단 작은 것부터 돌릴까요? 얘네들 제일 바꿀 수 있지. 2개. 그 다음에 BC 자리 바꿀 수 있죠. 2개. 그리고 이 3개 큰 덩어리 자리 바꿀 수 있죠. 3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요 B와 C 사이에 3개가 들어올 건데 A는 무조건 픽스야. 그럼 이제 D, F 중에서 3C2가 되겠지. 여기서 뭐 D랑 F 이런 식으로 온다고 치고 얘네를 묶어요 이렇게. 그럼 밖에 이렇게 2가 있겠지. 여기 3개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3팩, BC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 요거 하나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BC가 양쪽 끝에 오는 경우 이 가운데 4개가 다 오는 겁니다. 즉 A, D, E, F 이렇게. 자, 그럼 이 4개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건 4팩토리얼, 양쪽 끝에 2개, 2팩. 요것들을 이제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그럼 얘는 24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48이 될 것이고 얘는 6이죠. 그럼 12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72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6인 거지. 얘는 3인 거고. 그러면 2는 4, 4, 3, 12에다가 6 곱하면 72. 그 다음에 얘는 24고 얘는 2니까 48이다. 즉 얘네들 더해가지고 2배 때리면 되네요. 얘네 더해주시면 120이지. 120의 2배는 240.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얘를 따른다. 그럼 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균이 똑같다. 두 번째로는 얘의 분산, 즉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조건을 봤더니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관계식.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표준 편차 양변하게 씌워주면 3 나오고 시그마 x. 시그마 x 우리가 알잖아. 2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얘가 6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시그마가 6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z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z가 자, 시그마분의 4-m, x-m 요렇게는 p 얘도 z로 바꿔주세요. 그럼 시그마분의 6분의 a-m 요렇게. 근데 얘는 지금 부등호 서로 다르잖아. 서로 부호만 다르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4 플러스 m 얘 부호를 바꾼 것은 얘 6분의 a-m 이렇게 대칭성 표준 정규분포.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 얘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3 생기지. 따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3m은 a-m이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얘로 넘어오시면 4m은 12 플러스 a. a와 m에 관한 식이 한 개 나온 거야. 그럼 a와 m에 관한 식 한 개를 더 구하기 위해서 얘를 관찰해 줄게요. 얘는 일단 평균이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2y는 3ex-a에서 얘를 m으로 봐. m. 그러면 2m은 a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따라서 a 대신에 2m을 씁시다. 그래서 넘어오세요. 2m은 12. 따라서 m은 6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네요. 6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 y가 9보다 커나 같은 거 구하라며. 그러면 얘도 z로 바꿔주시면 자, 시그마분의 6분의 9-m 6 해주시면 3이야. 즉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인 거.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을 때 여기가 0이죠. 여기는 0.5야. 근데 거기까지가 0.191래 여기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 이상인 여기 면적이니까 0.5에서 이거 빼주면 0.3085.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1, 2, 3, 4, 5가 하나 적힌 게 뭐 이렇게 1, 2, 3, 4, 5 총 15장이 있대. 근데 여기서 2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을 할 거예요. 근데 2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래. 그럼 이제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 두 개를 뽑을 건데 걔네 두 개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면 한 개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형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이 조건 확률이죠. 그러니까 3 이하인 것들을 다 후보로 골라. 순서상을 그 두 개를 뽑을 거니까. 근데 거기서 짝수일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이려면 무조건 1하고 1밖에 없는 거지. 1하고 1.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1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두 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일단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 순서상 적어볼게요. 1, 2가 있겠지. 둘이 곱하면 2인데 2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거잖아. 또 1, 3, 그 다음에 1, 4는 안 돼. 왜냐면 1, 2, 4 이렇게 4의 약수가 3개잖아. 그러니까 1, 5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걸 관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1, 4, 얘 빠졌었지? 1, 4에다가 같은 거 2, 2 이렇게. 2는 4니까 4의 약수는 1, 2, 4. 그 다음에 뭐 3, 3. 그리고 4, 4, 5, 5 뭐 이렇게 했는데 4, 4는 안 되지.
44라는 것은 16이니까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가 많아요. 걔는 안 돼요. 왜냐면 4는 2의 거듭조급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관찰을 해보면 1, 2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여기 2는 둘 중에 하나지. 총 그러니까 1은 한 개니까 1 곱하기 2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3은 1은 한 개지만 3은 종류가 3개니까 3개가 나올 수 있고 1, 5는 5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4는 4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2, 2는 2C2니까 한 가지지. 한 개. 3, 3 같은 경우에는 3C2니까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 5는 5C2니까 10개다. 이런 식으로 관찰해. 그럼 전체는 여기다 10, 20, 28이야. 그러니까 28분에 문제에서는 2개 더해서 짝수가 되래. 2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 그 홀수죠. 2개 더하면 2개 더하면 짝수야. 얘도 짝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더해보면 8, 9, 12, 22 이렇게. 22라고 쓰고 2로 약분하면 14분의 11. 따라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검은 공 4개, 블랙 4개에다가 흰 공 5개, 화이트 5개, 빨간 공 5개, 레드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가 조건 보시면 각 학생이 받는 공의 세개 종류가 2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A, 학생 B, C, D 이렇게 이제 있을 때 2개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 종류들 중에서. 자, 나 조건을 먼저 보면 학생 A는 흰 공이랑 검은색 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흰 공보단 반드시 검은색 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 A가 주인공인 거야. 얘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얘는 받는 공의 개수가 홀수개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홀수개는 뭐 3개를 받거나 5개 받거나 7개 받거나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홀수개를 받을 건데 학생 A가, 얘가 주인공이시죠.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A가 짱이 돼야 돼요. 얘네들은 A를 넘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 A가 3개의 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흰 공보다 검은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화이트 하나, 블랙 2개 이렇게 받는다고 한번 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공의 개수가 총 14개가 있잖아요. 14개 중에서 얘가 3개 가져갔어. 그러면 공이 11개 남지. 그럼 11개 중에서 얘네를 3개씩 주고 나면 벌써 남아 공이 또. 3개보다 넘게 가져간 애들도 발생해.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3개 가져가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조건에 유의해야 돼.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애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속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된다는 거지. 3개 가져가면 안 돼. 그럼 이제 3개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5개를 가져가는 경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얘 검은색 공을 더 많이 받으래. 그러니까 검은색이 4개야. 그리고 화이트가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검은색이 3개야. 그 다음에 화이트가 2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은색이 2개 화이트가 3개만 이거 위배되죠. 더 많이 받는 검은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위배야. 그 다음에 7개의 공을 받는 상황을 볼게요. 7개면 블랙 4개 다 줘. 그 다음에 W 3개 화이트 3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남는 공이 자, 블랙 같은 경우에는 0개, 화이트는 2개, 레드는 5개가 남아. 근데 학생은 지금 3명 남았죠. 그럼 얘네들이 이거 사이좋게 한 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면 한 학생당 받는 공의 종류가 2가지가 돼야 되니까 얘 공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푸는 걸로 일단 줄이시고 자, 첫 번째 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현재 블랙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0개, 화이트가 4개, 그리고 레드가 5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레드랑 화이트를 한 개씩은 무조건 이렇게 가져가야 돼. 왜냐면 그럼 얘가 1개 남고 얘는 2개 남아요. 무조건 2 종류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 화이트 누구 받을래? 셋 중에서 화이트 받을 사람을 하면 고릅니다. 곱하기 3으로 들어가 주시고 얘가 화이트를 받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레드를 줄 건데 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3H2를 하면 되죠. 일단 새로 들어온 3명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명한테 주면 돼. 얘네들 2명 받는 건 상관없어. A를 능가하지 않았으니까 4개잖아. 그래봤자 여기 레드 추가돼봤자. 근데 문제는 얘가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지. 레드가 여기로 다가면 안 된다고. 똑같아지잖아. 여기서 한 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4C2인 거고 그럼 6이죠. 6에서 1 빼면 5인 거니까 3, 5, 15가 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이 블랙 같은 경우에 남는 블랙이 1개, 그 다음에 화이트는 3개 남고 레드는 5개 남고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 1개짜리부터 처리해 봅시다. 이 1개 누가 가질래? 그럼 얘가 가져가요. 이렇게 블랙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곱하기 3으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거는 얘 C랑 D가 무조건 가져가야 돼. 얘는 WR, 얘도 이제 WR 이렇게. 그럼 얘 남는 거는 1개, 얘 남는 거는 WR 2개, 한 명씩 줬으니까 이거 3 이렇게 남아요. 3.
얘 B는 일단 얘랑 얘 중에서 한 가지 종류를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W를 받는다고 칩시다. W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여기 W 받는 경우를 해. W 받아. 그럼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한테만 가야 되지. 두 종류만 가질 수가 있잖아, 한 사람당.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에다만 몰빵을 해야 되니까 EH3이에요. EH3인데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5개가 되면서 얘랑 계속 똑같아지니까 얘 말이 위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몰빵 그 두 가지 케이스는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W가 아닌 경우에 얘가 R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R 하나를. 여기 이제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W는 뭐 얘 아니면 얘가 가져갈 거야. 곱하기 2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얘가 가져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R 2개 남은 거를 이 서로 다른 3명한테 분배할 거야. 3H2를 할 건데 얘한테만 몰빵되면 안 돼. 그럼 5개가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H3 같은 경우에는 4C3이죠. 4에서 2 빼는 거니까 2가 될 것이고 3H2 같은 경우에는 4C2니까 6이야. 6에서 1 빼면 5지. 이제 2, 5, 10, 12. 따라서 3 곱하시면 36이죠. 두 개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5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고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가 삼각형 그려주시면 여기 5, 여기는 루트 5, 25에서 5 이 제곱한 거 빼주면 루트 20, 즉 2루트 5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코사인은 원래 이 빗변분의 밑변인데 시컨트는 밑변분의 요 빗변 이렇게 해주면 위아래 루트 5를 곱해요. 5 약분되고 2분의 루트 5다 라고 해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치원적분이지. 자, sin E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주시면 2 코사인 EX DX가 DT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X에다 0을 한번 넣어주면 T가 0부터 4분의 파이 넣으세요. 1까지. 자, 얘가 t의 제곱인 거고 2 코사인 dx가 dt로 변해요. 따라서 얘 계산해주면 3분의 1이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연수 R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은 얘랑 얘만 보면 얘네들이 짱이면 그냥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 R이 허접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이 1이거나 R이 2거나 이러면 돼. R이 3이면 따져봐 줘야죠. R이 3이면 3의 n제곱 더하기 7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얘는 이제 3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즉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8분의 4,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1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닌 거니까 R이 3이면 안 된다. 그럼 4면은 얘네들의 개수 비교가 되는 건데 얘는 R 곱하기 R의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7분의 R이 1이 된다라는 것은 R이 7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해주시면 1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1이라고 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우리는 4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빗변은 4루트 2죠. 즉 여기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3루트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높이 있지. 이 높이를 이렇게 우리가 수선을 찍으면 얘는 지금 3이야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리면 얘도 3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흰색 부분에 면적이 있지. 여기 파트. 여기 면적을 우리가 구해주면 밑변은 현재 지금 4야. 4, 3, 12를 2로 나눈 거니까 6이죠 면적이. 6. 근데 얘도 6이야 마찬가지로. 6. 두 개 합치면 12. 근데 전체 면적은 16에서 요 두 개 흰색 빼주면 12를 빼주면 4가 되지. 따라서 초항의 면적은 S의 원이 4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얘의 장면을 볼게요. 자, 얘는 일단 여기 접하고 있지. 접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중심에서 이어가지고 직각 표시를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접하고 있으니까 해줄 건데 뭐 대칭적이니까 일단 여기만 해서 관찰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일단은 4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닮은 비를 구할 거니까 얘를 x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도 x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얘 있지 얘. 이게 지금 요 반원, 이 4분의 1 원의 반지름이야. 루트 2x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색 요 길이가 루트 2x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각 있지. 이걸 우리가 세타로 잡으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다.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분의 파이로 쓸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까 그었을 때 아까 문제에서 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라고.
여기서 말했죠. 비율 관계 3, 여기가 이제 루트 2니까 1,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인 거니까 이 3하고 1하고 계산하면 여기 지금 빗변 있지. 얘가 루트 10이야. 루트 10. 즉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인 거고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인 거고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가 4인 걸 알고 얘 알잖아요. 이 높이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2 x는 사인 요거야. 근데 사인 요거는 코사인 세타지. 즉 루트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x는 루트 10분의 3에다가 루트 2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이 역수 곱하는 거니까. 자, 즉 여기서 루트 20분의 그러니까 2루트 5분의 4, 3, 12 이렇게 약분하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루트 5분의 6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의 b가 얘는 4였고 여기는 x가 요거야. 그러니까 4대 루트 5분의 6 즉 1대 2루트 5분의 4로 나눈 거니까 3 이렇게. 제곱 b는 얘 제곱하시면 20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첫째 항도 알고 넓이 b도 아니까 1-r분의 초항 이렇게 써주고 위아래 20 곱하세요. 20-9분의 80 따라서 11분의 80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곡선 예의 변곡점을 일단 A라고 하지. 일단 변곡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0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자, 일단 한 번을 미분을 해주시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씁시다. 이렇게 일단 써줘요.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2의 마이너스 2x에다가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그럼 2의 마이너스 2x로 한번 묶어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 2x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시면 앞에 거 미분해요.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2x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로 묶어주시면 얘 떼요. 그럼 얘만 남는 거지. 여기선 얘 하면 1 남는 거지.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2 마이너스 2x다 라고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네들은 얘는 음수 뭐 양수니까 여기 부호변화 생기는 포인트는 x가 1일 때야.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1이야 1. 1이고 요 y좌표는 1 한번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곡선 얘 위의 점 A에서 요 점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그러니까 x좌표는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접선을 일단 세워주면은 한 번 미분한 거 여기 있지. 여기다가 1 한번 넣어주세요.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인데 1 넣으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x-1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값이 0일 때 그럼 얘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 약분하면 1만 남고 x의 값이 2일 때입니다. 그럼 얘 좌표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우리가 접해평면 도입해서 0 그리고 여기는 b야 2,0 a는 뭐 1, 이거 이렇게 있을 거지. 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얘 높이 2의 마이너스 2 즉 약분되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고 A의 B의 길이 여기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 AD를 이렇게 가르는 이런 걸 이제 보기 전에 여기 직각이고 여기 현재 직각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으면 여기가 원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네. 또 하나는 여기서 직각이니까 여기 세타니까 여기를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보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는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설명 쭉쭉쭉 나와 있는 거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F세타, CDE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할 때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0이야 10. 그럼 얘를 표현해보자. 얘를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 2분의 세타니까 10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다.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있지. 여기는 요거에다가 사인을 붙여요. 여기는 10 코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F 세타를 구할 수가 있지. F의 세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일단 또 하나 필요한 거 여기도 필요하네요. 이 삼각형의 높이 얘는 이 길이 아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잖아. 즉 이 빨간색은 10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얘가 2배 한 거 20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높이 얘 10에다가 요거 이제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F 세타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타 제곱을 곱하라며. 이렇게 세타 제곱을 곱하시고 이것 분에 여기다가 세타 제곱을
곱한 것 분의 G세타를 구해야 되네요. 이렇게 하고 G세타. 그 G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얘를 뭐 주황색으로 이렇게 얘를 구하려고 할 건데 여기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할 거야.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 코사인 쳐지면 10 사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시면 여기는 10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넓이를 한번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100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한번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죽고 자 여기서 10, 100 이렇게 죽으면서 밑에 2가 남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타 제곱이 있죠. 세타 제곱이랑 탄젠트를 하나 날려. 여기 밑에 세타만 남는 거고 쟤는 어차피 1이야. 사인 2분의 세타랑 여기 사인 2분의 세타를 하나 약분해. 그럼 얘랑 계산하시면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인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gx의 역함수에 대하여 함수 hx를 이거라고 하자. 그때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일단 역함수를 좀 우리가 kx라고 할게 내가. g 역함수를 k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얘는 fkx 이렇게 씁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연속 조건을 좀 쓰면은 0의 정확한과 0의 우극한 뭐 이런 게 함수값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0 한번 넣어주면 fk의 0은 여기다 0 넣은 거, 즉 0과 같아야 한다. 그리고 1 여기다 넣은 거, fk의 1은 1 넣은 건 0이죠.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같아줘야 되죠. 모든 순간에서. 자, 그럼 두 번째로 얘 이제 미분하신 다음에 0 넣은 거. f'k의 0, k' 0, 속미분. 그거는 자,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미분하면 파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한번 넣어주시면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우리가 1 한번 넣어줄게요. k의 1에다가 k'1. 그러면 얘 값은 여기다 1 넣은 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히 알고 있는 건 fx를 완벽히 알고 있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요 세 포인트에서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 네모친 거, 얘도 네모친 거, 얘네들이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일단 조건 내릴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K의 0이 0일 수 있을까요? K의 0이 0이면 G0도 0인데 G0이 0이면 여기다 0 넣으시면 0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K의 0이 1이거나 K의 0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그럼 G1이 0이 되거나 G-1이 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K의 1 같은 경우에도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G0은 1인 거지. 근데 G0이 1이잖아. G0이 1이야. 그럼 이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거지. 세팅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얘냐 싸움이네. 얘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얘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K의 0이 우리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E'1에다가 K'0은 우리는 G'1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 1이다. 요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요 밑에는 F' K1은 0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K'1은 K'1 같은 경우에는 G'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팩트지. 얘는 무조건 팩트야. 자,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우리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일단 G1이 0이죠. 일단 1 한번 넣어서 0이라고 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여기서 팩트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얘는 항상 맞는 거니까 이 밑에 예식은 고정이야. 고정. 그럼 F'0을 구해볼게요. F'0은 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0 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 약분되면 G'0이 1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얘 미분해서 0 넣어. 미분해서 0 넣으신 게 1이라는 거니까 b의 값이 1이라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가 1이야. 얘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의 조건 가지고 풀면 b가 1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b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3. 이게 맞는지 여기서 확인하자고. f 미분해서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어보세요. 2지. 2. 그다음 g 미분해서 1 넣은 거. 자, 여기 g 미분해서 이제 1 넣을 건데 3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잖아요. 근데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 마이너스 9잖아.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러니까 이거 1 안 맞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1번 얘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이제 풀어야 돼요. 얘 가지고. 자, 근데 b가 1인 거고 얘만 확실하지. b만 1인 거고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자,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이거 풀어볼게요. 그럼 k 0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이 1이냐 이렇게. 그러면 f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2가 되겠지.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얘도 밑에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해서 1이니까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이제 2라는 말인 거고 그때 얘랑 얘 가지고 이제 풀면 되죠. 자, 얘를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b가 이제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따라서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이 1인 거예요. 이렇게. 자, 미분을 한번 해주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계산하면 1. 계산하면 딱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딱 맞는 거예요. a가 이제 1이었던 거고 b가 1이었다는 거고. 그 문제에서는 g2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면 12 이렇게 하면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얘가 있다. 근데 함수 gx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얘와 y는 절대값 gx 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함수 gx와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첫 번째, 함수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 ht가 불연속인 k값의 개수가 7개래. t는 k라고 했으니까 이 x값 이게 지금 7개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때 이제 얘일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여기서 구해내 보면 일단 가조건을 통해서 g'0이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fx의 특징은 얘는 지금 1창이 없어. 1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우함수야. y축 대칭이라고. 근데 그 성질을 그대로 여기서 보면은 이 gx도 우함수야. 즉 y축 대칭이라고. 자, 그러한 상황인데 얘를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g'(x) 자, 얘를 좀 보려고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 그럼 얘 미분하면 fx분의 f'x 마이너스 10분의 1에 f'x 그러면 f'x로 묶어주시면 fx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자, 그럼 따라서 f'x가 0이 되거나 f의 x가 10이 될 때 얘가 그 값을 갖네요. 자, 그러면 얘 미분해서 일단 0 된다라는 것은 x가 0일 때 우리가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맞죠?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y는 10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서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y축 있을 때 극대겠지. 그러면 x가 0일 땐 극소인 거고 0에서 극소 갖는다고 했잖아. gx가 우함수인데 그럼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미분해서 우리가 0 되는 점은 여기 0 되니까 여기서 극소를 가져. 그러면 극소를 찍고 극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요. 극소 찍고 양쪽에서 극대 찍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fx가 10이 되는 그 두 포인트에서는 극대 찍어주고 그럼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돼. 얘가 지금 gx인데 절대값 대략적으로 개형을 그려서 씌워주시면 요런 느낌의 개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여기를 그어. 이렇게 하나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발생하지.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이렇게 여기는 지금 2점 여기선 1, 2, 3, 4, 5 1, 2, 3, 4, 5 5점 1, 2, 3, 4 4점으로 바뀌는 거지. 이 기점들을 기점으로. 그럼 이제 여기 둘, 셋, 4개, 다, 7, 8, 9, 10, 11개가 나와요. 이 나조건이 7개라고 했는데 11개의 t는 k라는 점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딱 7개만 되려면 얘가 이렇게 와주면 되지. x축이 여기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x축이 이제 여기에
딱 와서 여기서 접혀 올라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0일 때 0을 지나주는 거야. 극소를 이렇게 찍어주고 극대를 양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절대값을 씌워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y는 요게 0일 때와 여기일 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서 나조건에 딱 맞는 거지. 불연속인 거. 그러니까 원래 엄밀히 따지면 자 0이다가 띵 3개고 바뀌죠. 이렇게 쭉 1, 2, 3, 4, 5, 6, 6개로 바뀌죠. 4개로 바뀌고 2개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서 문제라고. 근데 그 문제가 되는 x값들, t값들 여기 정의역 이 k가 7개가 나온다고. 이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0,0을 지난다는 거야. 애초에 g 0 넣으면 0 나온다고.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ln 여기다 0 넣으시면 얘는 bg b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b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0 나온다고. 그럼 b가 딱 1이면 0 나오지. 그러니까 1이면 ln도 0 되고 얘도 0 되고. 그러니까 b가 1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남은 우리의 조건은 얘밖에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의 x에다가 ax의 제곱 플러스 1 dx 이거 계산을 한 게 m2의 a에다가 마이너스 19다. 요거를 풀을 거예요. 그럼 m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얘는 부분적분 해줘야 돼요. 적분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0하고 a 넣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하고 a 자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axg x dx 쓰고 2a는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해서 2a.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x2에 x 마이너스 2의 x야. 여기에다가 0하고 a 넣어. a2에 a 마이너스 2의 a에다가 0 넣은 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다. 그럼 요 장면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a를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2a 이렇게. 자 그러면 쭉 전개하면 a 넣어주시면 2a에다가 a의 세제곱 플러스 1 0 한번 넣어주시면 빼기 1 이렇게. 맞죠? 0 넣으면 빼기 1.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2의 a 플러스 2a 2의 a 마이너스 2a 요게 m 2의 a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a들 있지. 자 얘에다가 여기 2의 a들 여기까지가 m이야. 이 a로 다 약분해. 2a 한마디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 에다가 플러스 1 요게 이제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9. 그럼 이제 얘가 일로 넘어오면 2a 넘어가면 18 a는 9 a가 이제 9인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자, 세제곱 99 81에다가 9 곱하면 729 얘는 99 81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162 얘는 18 플러스 1 그럼 계산해 주시면 729에서 162를 빼 그러면 7, 64에다가 6, 567에서 19를 더해. 그럼 16에다가 8, 5. 따라서 m의 값은 58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번에는 이 선택 과목 기하의 2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B에 대하여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얘 실수배 관계라는 말인 거고 여기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X끼리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B 벡터는 2, 마이너스 2K 이렇게. 그럼 여기 4랑 얘랑 맞는 거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성립해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이다. 일단 이런 관계식 하나 얻어내고 자, 두 번째로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쌍곡선 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는 0이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고 여기 a, b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2a 마이너스 2b 얘는 2인 거죠. 자 그럼 얘는 0이니까 2로 약분을 해주시면 a는 2b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자 4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 자 따라서 3b의 제곱이 1이니까 b의 제곱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a 대신에 2b를 넣어주시면 즉 2b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지. a 대신에 2b를 넣어주면 2b의 제곱을 구하라는 말인 거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2.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5번 문제를 볼게요. 점 A와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그럼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 B로 잡아. 그러면 벡터 AP와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적해서 0이라고 쓸 거죠. 그리고 OP 요 벡터의 크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AP 벡터 있지. AP 벡터를 구해보면 이렇게 P에서 A 좌표 빼세요. 그러니까 A-2, B-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2,1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적해가지고 0이라고 수직 관계니까. 그럼 곱해주시면 X좌표끼리 곱하면 이렇게, Y좌표끼리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2A 플러스 B는 10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A, B가 얘 위의 점인 거니까 넣어주시면 2분의 A-5는 B-5 양변에 2 곱하세요. A-5는 2B-10이다 라고 해서 이게 넘어오면 A-2B는 마이너스 5. 그럼 아래식에다가 2배를 해줄게요. 2배 하고 여기는 4, 여기는 10. 그럼 위식 아래식을 빼주시면 5B는 20이다 라고 해서 B의 값이 4가 됩니다. 그러면 B가 4니까 넘어오시면 6이 될 것이고 따라서 A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위의 점은 3,4니까 원점하고 얘 크기를 구해주시면 루트 9 더하기 16, 루트 25, 즉 5죠.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이 그림과 같이 두 점 얘가 루트 7,0 얘는 마이너스 루트 7,0 이렇게 있고 얘를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8인 타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 F''의 길이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7인데 얘랑 PF''랑 같대. 여기가 2루트 7인가 봐요. 여기도 2루트 7이다. 이렇게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FP가 2루트 3이래. 그러면 FP가 2루트 3이라는 말은 요 길이는 루트 3이라는 말인 거죠. 여기 전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빗변의 제곱 그러면 28이죠. 28에서 3을 빼면 루트 25.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5야, 이 길이가. 이게 이제 5인 거고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Q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Q는 현재 이 주황색으로 표기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얘 길이 자체를 우리가 뭐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X라고 잡아주시면 우리가 타원에서는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의 양 끝으로 더해주시면 장축의 길이인 8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더하기 이거 즉 여기 길이는 자 이렇게 빼서 쓰자. 얘는 3 빼기 X인 거지. 그래야 얘 더하기 얘가 8이 되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는 5 플러스 X니까 이게 3 마이너스 X라고. 그리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인 거 알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죠.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빗변의 제곱 X의 제곱은 얘 3 더하기 밑변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다. 이렇게 죽는 거니까 6X는 12. 자, 따라서 X의 값이 2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두 점 AB, A랑 B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네 점 CDEF가 있고 그림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 ABCD,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래. 즉 여기 길이가 6이고 뭐 여기도 6이고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길이를 계속 표기해 볼게요. AF의 길이가 12야. 그러니까 A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가 10이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읽어보면 ABCD 있죠. ABCD 얘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18이래. 그 말인 즉슨 원래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36이지. 66에 36. 근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18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60도네. 즉, 이 ABCD의 평면과 땅바닥이 이루는 그 각도가 60도를 이 평면 알파랑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F, 이 점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H라고 한대. 내리 꽂아. 그러면 FH의 길이가 6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근데 여기가 12였잖아. 아, 그러면 1대 2대 여기가 이렇게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 각도가 60도라는 사실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사각형 ABCD. 자, 이 정사각형의 평면 ABEF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ABEF는 뭐야? 얘잖아요. ABEF. 얘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튀어나온 A, B, C, D랑 이 초록색이랑 이루는 그 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땅바닥이 이루는 각 있잖아요. 이 초록색 면과 땅바닥 면, 그 평면 알파가 이루는 그 각도는 여기 직각이고 여기 60도니까 여기는 30도잖아요. 그죠? 여기 30도. 근데 이 앞면과 땅바닥이 이루는 게 60도였잖아. 즉, 얘랑 이 초록색이 이루는 여기서 교선에 이렇게 수직인 이렇게 그어보면 요 각도가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땅바닥까지가 60도니까 이 30도 빼주면 여기 30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각도가 이루는 각인 거고 여기가 30도라는 말이니까 얘 면적인 36에다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8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얘의 초점 F를 지나고 이랬어. 근데 F가 그러면 1,0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 A의 점의 좌표와 이 B의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포물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X다가 1 넣으면 Y 값이 나오잖아. 얘가 1,2가 될 것이고 얘는 1,-2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축과 수직인 직선 L1 이게 L1이 있고 뭐 AB랑 만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F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L2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은 1,0이잖아.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리고 얘가 각각 만나는 이 두 점이 CD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 FCA 요 삼각형 자 체크해보면 요 삼각형의 그 면적과 그 다음에 FDB 요 삼각, 이 조그만 삼각형 얘네 둘의 그 넓이가 5배 차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삼각형의 밑변은 둘 다 이렇게 얘도 2고 얘도 2야. 이 길이가 2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밑변을 공유해요. 밑변의 길이를 똑같이 공유해요. 근데 높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의 비율이라는 게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이 둘 다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넓이를 결정짓는 건 높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OT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T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5배라고. 넓이가 5배란 말이 높이가 5배라고. 그럼 이 C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1 더하기 OT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이고 이 D점의 좌표는 자 1에서 T를 빼야 된다고 1 빼기 T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 D에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지금 닮은 비가 지금 1대 5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온 이 값 있죠. Y값. 이 Y값도 5배 차이가 나야 된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1-T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4에다가 1-T 대입하고 루트 씌워야지 Y값이지. 루트 씌워야. 근데 원래 마이너스 루트 씌우는 건데 길이니까 양수 처리해줘가지고 이렇게 루트만 그냥 씌우면 여기에다가 5배를 한 것이 1 플러스 5t를 대입한 거. 그러면 4배에다가 1 플러스 5t를 대입하고 루트 씌운 거. 얘랑 서로 같다고. 자, 그럼 양변을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주고 이렇게 얘로 나눌게요. 4로. 제곱해주면 얘 날라가고 여기 앞에는 25가 되겠지. 전개를 한번 해주시면 얘는 25-25t는 1 플러스 5t야. 그럼 얘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30t는 24. 자, 따라서 t의 값이 6으로, 이게 30분의 24니까 6으로 나누면 5분의 4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 정확히 구했네. 이게 t가 5분의 4면 이게 지금 4지. 5 곱하면. 그러니까 이 좌표가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 몇이냐? 여기다 5 넣으면. 그러면 20이니까 루트 20. 즉 2루트 5다. 요 좌표를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C의 좌표를. 그리고 얘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주면 M 나오겠네. 5, 2루트 5니까 넣어주면 2루트 5는 4M이다. 라고 하고 4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M은 이렇게 하면 2분의 루트 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요 AB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체크를 좀 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다. 그리고 CD가 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C랑 BD가 4루트 5래. 그러니까 BD 요 길이가 4루트 5니까 요 반만 하면은 2루트 5 여기도 2루트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인 사면체 A, B, C, D에 대하여 직선 AB와 직선 AB는 얘잖아요.
직선 AB와 평면 ACD는 서로 수직이래. ACD가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선분 CD와 이거의 중점을 각각 이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M 위의 점 P. 그러니까 AM 위의 점에 이렇게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선분 DB와, 그럼 DB는 어디 있냐 이제? DB는 여기죠. 얘와, 자, 선분 DB와 선분 PN이 서로 수직이래.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수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평면 얘네 둘이 이루는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뭐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PDB라는 건 PDB 이 삼각형이지. 얘랑 CDB 땅바닥 CDB 얘랑 이루는 각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이 말 있지. 직선 AB와 평면 ACD가 서로 수직이라는 말. ACD 이 앞에 평면과 이 직선 AB가 수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BD가 4루트 온 거 표기했고 BC도 여기 있지, 여기도 4루트 오기 때문에 여기도 4루트 5, 4루트 오니까 여기다 딱 이렇게 찍으면 여기 중점으로 딱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결국에 이 P를 땅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 꽂으면 여기다가 땅바닥에다가 꽂으세요.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는 이 점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중점으로 여기다가 삼수선 정리해서 여기다가 찍고 찍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 땅바닥에 있는 얘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가 제일 크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B, C, D라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N이 있어요.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다 그었을 때 직각이 돼야 되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가 내리꽂은 P' 가 되는 거예요. 이 땅바닥이 P' 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커다란 삼각형 있지. 얘가 여기 길이가 4야, 현재. 여기가 4고 여기 전체가 4 루트 5야. 즉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5지. 그럼 이 전체 높이가 8인데 요렇게?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라고 비율 관계가.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세타로 놓으면 여기도 세타인 거지. 이게 닮음인 거 알겠나요?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큰 삼각형을 보면 직각 세타 동그라미. 여기 작은 삼각형을 보면 직각 세타 동그라미. 이렇게 얘랑 얘 큰 거랑 닮음이야. 닮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 루트 5인 거고 여기가 1 밑변이랑 높이가 1대 2 비율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트 5. 그러니까 여기서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 길이가 5야.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지. 전체가 8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표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니까 여기가 5인 거고 여기가 3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현재 8이야. 이 길이가 8.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는 4야. 그럼 1대 2지. 그럼 비율 관계가 여기 60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30도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3에다가 탄젠트 30도를 곱하면 이 빨간색 길이 나오겠지. 여기 나오겠지. 그럼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루트 5가 여기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있죠? 여기 지금 빗변. 얘는 요거 하면은 루트 8이지. 루트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삼각형 얘 이렇게 앞쪽 있죠. 이렇게 해서 얘의 PBD 얘랑 땅바닥에 이루는 각은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8분의 루트 5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8분의 5니까 이렇게 하면은 5,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수선 정리 쓰이고 이렇게 단면화 시키는 거 뒤집힘 닮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평면 위에 OA의 길이가 2 플러스 2 루트 3이래. 일단 쓸게요.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A의 B의 길이는 4야. 그리고 A, B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COA가 60도야. 여기가 60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각 A랑 각 B는 직각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걸 만족시키는 사다리꼴 OABC가 있다. 자, 풀어볼게요. 하는 이제 원 위의 점 P에 대해요. 원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는데 자, OC 벡터. 일단 OC 벡터는 뭐냐? 얘입니다. OC 벡터. 그럼 얘는 OC 벡터인데 OP 벡터는?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거쳤다 가야 된다고. 이게 중심 분할을 해야 돼요. 중심에 가. 그러면 갔다가 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간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OP는 OM 벡터 더하기 MP 벡터인데 OC 벡터랑 이렇게 내적을 할 건데 OC 벡터랑 OM 벡터 항상 일정하지 값이. 중심을 간 거니까. 얘는 값이 일정한데 OC 벡터랑 MP 벡터랑 내적해서 가장 크려면 얘 가는 방향대로 이 MP 벡터가 P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P는 여기 돌아다니는 애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난출해져 있죠. 그 P를 Q라고 한대. 그러니까 얘 P를 Q라고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직선 OQ가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Q가 아닌 점을 D라고 하지. 그럼 직선 다시 OQ는 뭐야? 얘죠 이렇게. 이 직선 OQ가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요 Q가 아닌 그 점을 D라고 하자라고 문제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원 위에 점 R, 또 원 위에 R이 있는데 자, DQ 벡터. DQ 벡터는 뭐죠? 얘지 얘. 이게 DQ 벡터야. 이 DQ 벡터랑 AR 벡터. 그럼 A는 지금 여기 있는데 R이 어디 있는지 몰라. R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60도라는 거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그 각의 이 60도대로 얘도 올라가 줘야 돼. 그리고 여기가 이제 4고 자, 여기 또 알 수 있는 거 다 쓰자. 자, 여기 높이가 4죠 현재. 이 높이가 4인데 얘가 지금 60도잖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가 루트 3이 된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루트 3 곱해야지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때리면 얘의 길이 자체가 3분의 8 루트 3 이렇게.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거니까 이 값에서 얘를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겠네. 그죠? 요 길이가. 자, 얘 내려.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2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5a 길이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거기서 얘를 빼주면 이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관찰할 때 원을 자르면 이건 현이지. 현이죠. 그러니까 현에다가는 원의 중심에서 반드시 이렇게 수선 찍는 거는 기본이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2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수점을 내리면 직각이야. 얘는 1, 여기의 길이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 땅바닥까지 수점을 이렇게 내리면 얘도 2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높이 자체가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여기 길이가 지금 1이었잖아.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얘에다가 이 원래 5a까지 합치면 얘까지 합치면 3 플러스 2 루트 3이에요. 여기 전체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3 플러스 2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특성을 봤을 때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야지 얘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 2 루트 3 되고 얘는 루트 3 곱하면 3 되고. 그러니까 1대 루트 3 대 2라고. 그럼 1대 루트 3 대 2라는 말은 여기가 60도지. 여기 지금 30도니까 여기도 그냥 30도가 되는 거야. 30도, 여기도 이제 30도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2인 거니까 얘는 이제 1인 거고 여기는 루트 3.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1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이니까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 t가 여기 있다는 거지.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럼 구하라고 한 DQ 벡터. 이 DQ 벡터와 AR. 근데 AR도 바로 그냥 AR이 아니라 거쳤다 가야 돼요. 중심을 A에서 M을 찍고 M에서 R까지 이렇게 가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DQ 벡터. 중심 분할. 내적 AM 들렀다가 M에서 R로 이렇게 가준다고. 그럼 이제 DQ 벡터랑 AM 벡터 내적해. 그럼 DQ 벡터는 얘 크기는 2루트 3이지. 자, 2루트 3 곱하기 얘 AM 벡터 크기 2. 그러니까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랑 이루는 각이 60도였죠. 이 벡터랑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벡터 이루는 거 60도잖아. 얘랑 이루는 각 60도.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따라서 계산하시면 2루트 3이다. 첫 번째 거는 2루트 3 더하기 DQ 벡터 크기는 2루트 3. 그 다음에 얘 MR 벡터 얘 크기는 2.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주면 되잖아. 제일 최대잖아. 그러니까 4루트 3 이렇게. 따라서 더해주시면 6루트 3. 6루트 3의 제곱은 36 곱하기 3인 거니까 108. 그래서 10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공통 과목과 이 선택 과목 7월 모의고사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남은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복습하셔서 수능날 꼭 원하시는 성적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